치과에서 왜 NK세포를 할까? 이 생각을 이제 가져봐야 되는데요. 치과에 있는 여러 질환도 NK세포 활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면역 반응의 균형은 구강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안에 구내염이 발생된다든지 염증성 궤양이 나타난다든지 또 치주염이 발생되거나 임플란트 주염이 발생되고 또 이 때문에 생기는 축농증이 발생됐는데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이건 면역 반응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강암은요, 입안의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어요. 그게 퍼져서 목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퍼져서 상악동, 코, 눈 밑에까지도 퍼질 수 있어요. 더 많이 전이되면 대장에도 갈 수 있고 자궁에도 갈 수 있고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게 구강암입니다. 근데 이 구강암이 잘 발생되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혀에 제일 많이 생겨요. 그리고 혓바닥 밑에 생겨요. 왜 그럴까요? 혀가 계속 움직이면서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혀가 불편한 분들이 꽤 많아요. 왜? 혀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성 치주염의 질환이 생겨 있는 환자는요, 혀가 움직일 때 만성 치주염이 있는 부위를 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 치주염을 일으킨 세균들은 그 세균들이 뼈를 녹이기 위해서 염증 산물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혀에 닿게 되면 결국 혀에서도 면역 반응이 시작되게 되고 이 면역 반응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암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을 관리해서 예방하는 것도 너무너무 암 예방에 중요하고 면역 상태를 균형을 맞춰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담배 피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실제 그런가요? 왜? 암의 발생 빈도를 보면요, 줄지 않았어요. 금연 인구가 줄었는데 왜 암의 발생 비율은 그대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끊지 않은 사람이 아직 많다. 이게 구강암을 일으키는 아주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전보다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환경종, 대기만 하나 얘기해 볼까요? 미세먼지 속에 발암 물질들이 많아요. 근데 코로만 들어가나요? 입으로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을 발생되는 더 추가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치주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치주 질환 환자 중에서 난치성으로 질환이 잘 치유되지 않는 분들은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추천해서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낮은 수치로 나와요. 그런데 왜 낮게 나올까요? 학문적 근거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균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균으로 많이 치는 걸 레드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중에 하나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라는 애가 대장이에요. 근데 얘가 면역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논문은 2016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근데 아래 그림 조금 키워서 볼까요? 여기 보면 쥐를 이용해 가지고 대장균을 넣은 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를 넣은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장균을 넣은 경우에는 NK세포의 숫자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세포 독성, 활성도가 높았다 하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를 투입한 쥐에서는 NK세포 숫자는 많아졌어요. 증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콜라이보다 대장균보다 활성도가 많이 낮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 경우에는 NK세포 활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활성도 검사가 낮게 되면 저희는 올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해야 되는
범위에 따라서 이상 범위와 그 다음에 경계 범위는 저희가 치료를 하지만 그 위일 때는 환자의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후에 검사를 해서 낮으면 그땐 병원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잠을 잘 잔다든지 운동을 적절하게 한다든지 살림욕을 한다든지 아침밥을 꼭 먹는다든지 이것도 면역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얘기 처음 듣죠? 아침밥 먹으면 면역 활성도가 올라간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생체 리듬이 밥을 3번 먹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없어지면서 깨져버리는 게 됐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컨트롤할 때는 사이모신 알파나 이스미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사이모신 알파는요, NK 세포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NK 세포, T 세포, B 세포,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전부 영향을 줘요. 제가 조금 아까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줘요 했는데 사이모신 알파가 몸에 들어가면 이것을 면역 증진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면역 조절제라고 합니다. 몸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얘네들이 각 세포의 활성도를 모듈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NK 세포는 올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이모신 알파는 원래 사이무스라는 흉선에서 만드는 호르몬을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이스미젠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상악동 치과 의사가 축농증 치료하니까요. 기도, 폐에 있는 세균 8개를 잡아가지고 기계적으로 까부셨습니다. 이걸 그래서 세균 용해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또한 임뮨 모듈레이터, 우리말로 얘기하면 면역 조절제입니다. 모듈레이션을 해서 비슷한 효과를 가져줘요. 앞에 건 주사고 뒤에 거는 입안에 녹여 먹는 로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 주사는요, 보통 한 사이클에 6번에서 8번 정도 주사를 맞는데 어디다 주사를 맞냐면 배에다 맞아요. 환자한테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 바늘이 찌르는데 엉덩이 주사보다 조금 덜 아파요. 왜? 주사 바늘이 가늡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는 방법을 써서 저희가 증진시키고 있어요. 이스미젠이라는 세균 용해물은 혀 밑에다 넣고 덮고 있으면 5분에서 7분 사이에 녹아요. 녹아서 거기서 나온 아까 말씀드린 항원이 되는 세균을 기계적으로 분사한 물질들이 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선천 면역, 그 다음에 후천 면역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치과에서 이 닦으세요.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하세요. 정기검진 받으세요. 그게 치주질환만 예방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치주질환에 접촉되는 혀에 암이 발생되는 기전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다른 몸으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면역 반응의 균형의 파괴가 입안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포피로마이스 진지발리스가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췌장암을 일으키고 대장암을 일으키고 이런 기전은 다 발견됐거든요. 결국은 입안을 깨끗이 하면 첫 번째 면역 관리에도 아주 우수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전신질환을 낮출 수 있으니까 면역 관리로 인해서 입안 건강과 전신 건강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면역 증진 요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질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관리를 못해서 병에 걸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면역 반응의 능력을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동시에 예방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